27페이지 맞죠? 자, 갑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10페이지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얘기했지만 어제 마지막에도 거의 얘기했지만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백지장에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이 끝난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뭔가 모자란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크게 저번 시간에 자음과 모음 체계도 생각나시죠? 자, 일단 모음 체계도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리자? 짜잔짠짠 이렇게 그리시고, 기본자 4개를 생각하자 그랬죠? 이게 무엇하는 거다? 턱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가장 많이 벌어질 때 나는 소리가 아, 그 다음에 적게 벌어질 때 나는 소리가 이, 그리고 의와 우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누자 그랬죠? 이거를 어떻게? 반을 나눠놓고, 자, 발음을 해보니까 혀의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으로 가는 무슨 모음? 그렇죠. 뒤로 가는 후설 모음. 자, 전설 모음은 뭐하기다? 더하기 하자. 후설 모음은 뭐하기 하자?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아를 뒤집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가 되고, 우를 뒤집으면 오가 되는 거죠. 은을 뒤집어도 같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더하기를 시작하면 이와 우를 더해서 위, 이와 오를 더해서 왜, 이와 어를 더해서 에, 이와 아는 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입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 에 어느 게 가장 많이 벌어지죠? 에. 그래서 얘는 개모음, 위에는 폐모음.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 에 했을 때 혀가 가장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이. 그래서 폐모음은 고설모음이 되는 거고, 개모음은 저설모음이 되더라. 됐죠? 마지막으로 입술 모양에 따라서 동그래지는 위, 오, 우, 오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평평해지는 평순모음이다. 두 번째, 자음 체계도를 그릴 때 머릿속에서 그려지시죠? 자, 짜잔, 짠짠 이렇게 그렸을 때 무엇을 한다? 뭐에서?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조음 위치라고도 하고 점이라고도 합니다. 또 소리 내는 방법은 조음 방법이라 그러죠. 자, 위치는 5군데 어디가 있더라? 양순, 시조, 경구, 영구, 후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그런데 구가 들어간 걸 통칭해서 뭐라 그런다? 구개음이라 그런다. 또 소리 내는 방법에는 터트리는 소리, 파열, 사찰, 마찰, 비음, 유음. 그렇죠. 자, 외우는 방법 갑시다. 다, 가자, 서해, 누구랑? 어느라, 야랑 간다. 됐죠? 어려운 거 없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교체를 배웠단 말이에요. 보세요. 교체라는 거는 뭐냐면 바뀐다는 뜻이죠. 넓게 보면 교체는 뭐가 있냐? 음절 끝소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대표, 또 중화, 대치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 세 개를 우리 뭐라고 하냐? 동화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동화현상이 벌어지죠? 발음을 편리하기 위해서. 됐죠? 그 다음에 하나, 여기는 우린 저번에는 안 배웠지만 하나 알아두면 된소리라는 게 있어요. 발음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기억이 뭘로? 쌍기억으로 바뀌거나 그런 걸 된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음의 조건 몇 가지? 3가지. 어떻게 하자? 니를 만나면, 그쵸? 비읍은 뭘로 바뀌고?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억은 이응으로 바뀌더라. 왜? 자, 비읍, 니읍, 기억이 누구를 만났으니까, 미음과 니은을 만났으니까 이곳에서 뭐 하고 싶어서? 발음하고 싶어서 뭘 바꿔버리고 있더라? 뭘 바꾼 거죠? 조음?
위치를 바꾼 거예요?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문제잖아요. 좀 방법을 바꾸고 있다. 두 번째, 바다가라를 만나면 니은이 뭘로 변하고 니은으로 변하고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음으로 바뀌더라. 하나 더. 모여라가 있죠. 그럼 뭐의 영향으로? 비음의 영향으로 리을이 뭘로 바뀐다? 니은으로 바뀌는 거.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조음, 방, 법을 바꾸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렵게 시험에 나오면 이거죠. 뭐는? 동화현상은 조음 위치가 바뀌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바로 틀린 거죠. 이제 이해됐죠? 조음 뭐가 바뀌고 있다? 방법을 바꾸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음하는 뭐가 된 거죠? 니은과 리을이 만나거나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유음으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서 유음이 아닌 건 니은이죠. 그 위치 보세요. 얘는 이렇게 바뀌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왜? 뭐가 바뀌니까? 조음 위치가 바뀌게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방법입니다. 여기서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무엇이 니은이 뭘로 바뀌더라?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다. 국외음이란 것을 자 보세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하려다가 오늘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국외음이라는 게 뭐죠? 국외 경구와 영구죠. 이 발음해 보세요. 국외음이란 건 결국은 뭐가 만나면 디귿과 무엇이 티읕이 무엇을 만나면 이모음을 만나면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읒 국외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러분 디귿과 티읕은 국외 아니에요. 드트 찾아보세요. 드트 어디 있어요? 치주에 있죠 분명히. 근데 치주예요. 그럼 국외라는 거는 이가 국외라는 얘기예요. 이 발음 길게 볼까요? 이 하면 혀가 어디로 갑니까? 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하고 국외 닿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국외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디귿과 티읕은 어디에서 치조인 디귿과 티읕이 나는 거죠. 얘를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거야? 땡기고 싶은 거야. 자기가 소리 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디귿 티읕을 무엇으로? 지읒 치읒 국외 쪽으로 갖다 놓고 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게 국외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된 소리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겹받침. 자, 겹받침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리을 비읍. 리을 비읍 내가 이거를 암기시키기 위해서 별짓 다 했던 거 생각나시죠? 어떻게? 얄레 열레 잘레 덜레 생각나시죠? 그럼 얄레 열레 덜레 잘레 뭐가 남았습니까? 리을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무엇이 남는다? 일반적으로는 앞에 이 리을이 남는 거죠. 그래서 발음하시면 여러분들 이 발음하시면 얇다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얇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요. 넓다가 아니라 넓다. 그래서 얄레 열레 떨레 짤레 외우란 얘기예요. 또 얄레 열레 떨레 짤레 좀 두 개 남았잖아. 떨다. 아,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지금 노래 부르면서 하고 있는데 앉아 있는 학생들은 계속해 보세요. 괜찮은데 뭐 이런 반응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떴다가 아니라 떨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다 이러는데 아니고 짧다. 그 발음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무엇의 경우에는 이거는 리을이 남습니다. 그런데 밥이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밥 같은 경우는 리을이 무엇이 된다? 탈락한다. 맞죠? 뭐가 오는 경우에는 밥다, 밥소 이런 식으로.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생각나요 안 나요?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리을 기역입니다. 리을 기역이 겹받침. 리을 기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엇이 탈락합니까? 리을이 탈락합니다. 자, 달 이렇게 발음하나요? 야 오늘은 삼복도에 달 먹으러 가자. 그런 사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닭.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뒤에 뭐가 온다라면
자음. 자음이 오면 뭐가 되는 거야? 자음 중에서도 어떤 자음? 기역. 그렇죠. 기역이 오면 동음이기 때문에 두 번 소리 내는 게 어때요? 어려우니까 기역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발음하면요. 말다가 아니라 막다죠. 막다. 바로 이게 된소리죠. 디귿이 뭘로 소리 나고 있으니까 쌍디귿 된소리가 된 거죠. 그런데 개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맑게. 우리 유명한 화장품 있잖아요. 여자 둘이 나와서 맑게 깨끗하게 그거 뭐였지? 자신 있게. 뭐가 그렇게 자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맑게 이랬나요? 맑게 그러죠. 맑게요. 맑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강의할 때 하나 좀 잘못 전달한 게 있습니다. 잘못 전달한 게 아니라 좀 모자라게 전달한 게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미 얘기했지만 오만 칠판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저걸 언제 지우나 어떻게 지우나 하다 보니까 자, 변이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변이음이라는 건 원래 무슨 소리가 소리에서 파열음이 나야 되는 게 무슨 소리로? 울림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때 조건이 뭐였습니까? 앞에가 울림소리고 뒤에도 무슨 소리? 울림. 그렇죠. 울림소리일 때 파열음이 나오는 거. 무엇이 있죠? 바다, 가, 자가 겹쳐 있다라면 얘가 자기가 뭔지 알고 앞뒤로 누나가 겹쳐 있으니까 지가 여잔 줄 알고 초등학교 때 치마를 입어버린단 말이에요. 성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래 얘는 무슨 소리인데 안 울림 소리인데 무슨 소리로? 울림 소리로 변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거니까. 그래서 뭐가 있는 거죠? 합이라는 게 있다라면 얘만 가지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울림 소리예요? 안 울림 소리예요? 안 울림 소리. 이 아이는요? 안 울림 소리입니다. 맞죠? 그런데 고기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되죠? 울림 소리가 보이고 울림 소리가 보이죠. 그러면 이때는 파열음이 원래는 무슨 소리인데 안 울림 소리인데 무슨 소리가 된다? 울림. 그러면 앞에 기억은 영원한 안 울림 소리다. 왜? 하나 모음이 없잖아요.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사자 같은 경우는요. 얘가 무슨 음입니까? 변이음이 되는 거죠. 왜요? 앞에 무슨 소리? 울림 소리. 뒤에 무슨 소리? 중간에 뭐가 왔죠? 자가 왔죠. 그러니까 안 울림 소리였던 게 뭘로 바뀐다? 울림 소리로 바뀌는 무슨 현상? 변이음이 되고 있더라. 됐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신선은 어떻게 됐던 겁니까? 얘가 무슨 소리? 울림입니다. 여러분들 울림 소리는 모든 건 울림 소리고 자음에서는 누구? 마누라야가 울림 소리죠. 그러니까 얘는 울림 소리. 얘도 무슨 소리? 그 중간에 시옷이 들어왔으니까 울림 소리가 돼버리는 변이음이죠. 뭐가냐? 파열음이 아닌.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양이 같잖아요. 고기도 모양이 같으니까 이런 데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출제자들이 이런 걸 놓치지 않고 내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 한 사람들은 아예 모양 하나 다르네. 뭐 이건 뭐 당연하지 하고 찍었다가 당연히 다시 노량진으로 오는 거예요. 노량진은 이제 놀러 오자고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배웠던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 공부 많이 하신 겁니다. 이 분위기는 2탄이 나올 것 같은. 이게 오래되면 괜찮은데 지금 아마 칠판이 그래요. 자 봅시다.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여러분 사이소리 밑줄 다시 치시고요. 반드시 무엇한다. 지금 우리는 표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기를 뭘로 바꾸는 중입니까? 소리, 발음으로 바꿔놓고 나서 보니 뭐가 있더라? 뭔가가 변한 게 있더라. 그걸 우리는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자꾸 표기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소리의 문제예요.
현상과 된 소리 역시 뭡니까? 소리죠. 자, 사이소리 현상 여러분들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은 무엇이 있어야 되죠? 자,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반드시 무엇이어야 된다? 합성어에서 일어난다. 합성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두 개가 만나는 거죠. 반드시 합성어에서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울림 소리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울림 소리가 모음이라면, 앞에 울림 소리가 모음이라면 뭘 받쳐 적고? 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표기상에서. 그런데 울림 소리가 자음이라면 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대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나타난다? 자, A와 B라는 건 이 대전제에 보니까 얘도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얘도 의미를 가진 의문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앞에 의문과 뒤에 의문이란 뜻이에요. A와 B가 만났을 때 무슨 소리가 뒤에 예사 소리가 무슨 소리로 바뀌면 된 소리로 바뀌어버리면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이해돼야 돼요? 자, 하나만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귀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밥이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발음을 해보니 어떻게 발음 난다? 밥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러면 뒤에 예사 소리가 나야 되는 게 무슨 소리가 나버린 겁니까? 된 소리가 돼버린 거죠. 그게 무슨 소리 현상이다? 사이소리 현상이다. 이때 앞에는 뭘로 끝났습니까? 모음이니까 모음은 뭘 받쳐 적는다? 그래서 어떻게 표기한다? 귓밥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음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얘 말고. 시옷은 무슨 발음으로 밖에 소리가 안 나니까? 대표 의미에서 티귿. 그래서 무엇도 귓밥 이렇게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 안 돼요? 됐어요. 뭐 별거 있죠, 그렇죠? 굉장히 쉽죠? 됐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차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이란 말은요? 발음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짠이라고 발음하죠. 분명히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죠? 된 소리가 돼버린 거죠.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됐습니다. 근데 앞에는 뭘로 끝났으니? 모음으로 끝났으니 무엇 해야 된다? 시옷을 받쳐 적어서 찻잔. 그럼 받침 하나 더 있는 거 알겠죠? 디귿 받침인 찻잔도 있다. 되셨어? 진짜로? 그러면 하나 더. 밤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길이란 단어요? 있어요. 발음을 해보시면 밤길이에요, 밤길이에요? 야, 어제 나 혼자 밤길 가는데 무서웠어. 그럼 약간 좀 더 이상은 생략하고, 그쵸? 그럼 결혼하기 힘들어요. 여보, 나 오늘 밤길 오는데 뭔 소리야? 밤길 안 가봤어? 자자,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예사 소리가 무슨 소리로? 그런데 얘는 다 울림 소리였잖아요. 자음이 모음이니까. 그러면 얘는 두 번째 울림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이 소리 현상이 아니죠. 끄떡끄떡 이 끄떡끄떡 이 울림 소리에는 자음에는 뭐가 있다? 마누라야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왔어요? 미읍 울림 소리입니다.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모음만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지금 훈련을 시키는 중이에요. 그럼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맞는 겁니다. 앞에 울림 소리. 자, 그러면 얘는 시옷을 받쳐 적어요, 못 적어요? 왜? 자음으로 끝나면 울림 소리가 자음일 경우는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얘는 영원히 표기가 뭐가 된다? 밤길 이렇게 된다.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 더. 국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밥이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발음은요? 국밥 이렇게 나죠, 분명히.
그러니까 예사 소리가 뭔 소리가 됐습니까? 된 소리가 됐으니까 사이 소리 현상이죠. 얘한 사람 또 난리 나는 거예요. 봐봐, 떠. 이게 왜 사이 소리 현상이 아닐까요? 앞에 기억이 무슨 소리가 아닙니까? 올림 소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다음 중 이질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 1번 귓밥, 2번 찻잔, 3번 방귀, 4번 국밥. 돼요, 안 돼요? 됐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걸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문제만을 내고 있으니 뭐 이런 건 이제 정확히 인지한다면 당연히 울림소리 아닌데 뭐 찍고 다른 문제 풀어야죠. 됐어요? 네. 됐습니다. 두 번째 조건 이제 짜잔 A와 B가 만났어. 그런데 여기에는 뭘로 시작했을 때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을 때 뭐가 된다? 앞에 소리에 뭐가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첫 소리가 뭘로 시작하고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했을 때 앞에 소리에 뭐가 된다?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 니은 첨가 현상과 같이 갑니다. 보통 니은 첨가 현상은 사이 소리 현상에서 좀 많이 벌어지는 거니까. 짠 예를 들어볼까요? 코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뾰족한 뭐가 있죠? 콧날이 뽀똑하면 예쁘죠? 그래서 우리 우리 여성 동지분들께서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바뀌죠, 많이.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코, 눈.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뺐으나 먹고 다시 찌우는 부분들은 뭐 불변이고. 그쵸? 자, 콧날입니다. 발음을 해볼까요? 자, 분명히 합성어죠. 올림소리죠. 뒤에 뭘로 시작했죠? 니은. 발음을 해보니까 코날 일어나요? 여러분들, 너 코날이 높은데? 일어나요? 그쵸? 콧날이 높은 거죠. 뭐가 첨가됐습니까? 앞소리 니은이 첨가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소리는 뭐니까? 모음이니까 표기에서는 뭘 적어줘야 된다? 시옷. 그래서 어떻게 된다? 콧날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이죠. 그럼 미음이 들어간 것도 하나 해보자고요. 입이란 말이 있죠. 몸이라는 말이 있죠. 입이 아니라 이라는 말도 있고 몸이란 말도 있죠. 자, 합성어죠, 분명히. 앞에 소리가 뭘로? 올림소리죠. 뒤에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미음으로 시작했죠. 발음해보면 나 오늘 이 몸이 아파 일어나요? 잇몸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발음에서 뭐가 더 생겼다? 다들 없었던 니은이 더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소리가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니까 뭘 받쳐 적는다? 시옷. 그래서 잇몸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거기 나온 것 중에서 아래라는 말이 있죠, 분명히. 됐죠? 그 다음에 니라는 말이 있어요. 발음을 해보면요. 아랫니죠. 앞에는 뭘로 끝났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발음은 뭐가 된다? 아랫니가 되니 표기를 아랫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니라고 했으니까 니라고 해야 되겠죠? 됐죠? 세 번째 조건. 아이고 많다. 세 번째 조건은 앞에가 뭐에 관계없이 울림 소리에 관계가 없이. 그럼 뭐가 와도 되더라? 안 울림 소리가 와도 된다. 단지 여기는 그러면 조건이 뭐만 맞으면 된다? 합성어이기만 하면 된다. 뒤에 여기가 뭐가 오면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이 온다라면 이 선행 모음은 야녀, 뇨뉴 이런 겁니다. 이가 앞에 와서 이중모음이 돼버리는 거. 자, 그랬을 때 뭐가 된다? 여기가 니은이라든가 니은이 뭐가 된다? 첨가되는 현상. 니은 또는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이거 역시 사이소리입니다. 그런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이 왔을 때는 뭐가 된다? 앞에 소리가 뭐가 아니어도 된다? 올림 소리가 아니어도 된다. 단지 뭐이기만 하면 된다? 합성어이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볼까요? 짜잔 짠짠. 송 플러스 이불이 있습니다. 분명히 합성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앞에 소리 뒤에 무슨 소리가 먼저 왔죠 지금? 이가 왔죠? 발음을 해보면 솜 이불입니까? 아니죠. 솜 니불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사이소리 현상이죠. 근데 앞에 뭘로 끝났으니? 자음으로 끝났으니 표기 역시 그대로 솜 이불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모음일 때만 뭘 받쳐 적으니까 시옷을 받쳐 적으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올림소리예요, 안 올림소리예요? 올림소리가 왔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일 때는 단지 하나만 맞으면 된다. 그 하나가 뭐죠? 합성어이면 된다. 의미를 가진 합성어면 된다. 울림소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두 번째, 짜잔짠짠짠. 또 뭐 해볼까? 나무 플러스 잎이 있습니다. 나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잎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앞에 뭘로 왔죠? 이 모음이 왔죠.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소리에서는 어떻게 소리 납니까? 나뭇잎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음도 있고 니은이 몇 번 반복된 겁니까? 하나, 두 번이 나와버린 거 니은이 첨가된 거죠. 그러면 앞에는 모음이니까 표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뭇잎이라고 써야 된다. 됐죠? 그러면 이 선행 모음이 나온 게 뭐가 있을까요? 담 플러스 요. 5의 이 선행 모음은 요죠. 됐죠? 자, 그러면 발음을 해볼까요? 담용가요? 담용가요? 요. 없었던 뭐가 첨가돼 버렸다? 니은. 됐죠? 그러면 얘도 뭐가 된다? 사이소리 현상이 되더라. 하나 더 할까요? 휘발되는 거와 유, 기름이 있어요. 발음을 해보시면 휘발유입니다. 니은이 첨가됐어요 지금. 그런데 리을과 니은이 보였죠. 그럼 한 번 더 일어나서 뭐가 된 겁니까? 휘발유. 그럼 뭐부터 시작되고 니은 첨가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유마까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얘는 뭐가 된다? 얘도 사이소리 현상이 맞다 안 맞다? 맞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정확하게 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A와 B인데 이 조건은 뭐가 되냐면 한자 합성어. 앞에도 한자고 뒤에도 한자 합성어에서는 이렇게 먼저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치자가 있죠. 과목 가짜가 있습니다. 합성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발음 치과 치과 없죠? 치과죠. 그러면 예사 소리가 뭘로 변했습니까? 된 소리로 변했죠. 둘 다 뭐가 합성어죠. 그러니까 울림 소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표기는요. 치과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치과 갈 때 이렇게 쓴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일행직이나 아니면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요거 어떻게 행정처분해야 되나? 이것들이 사이소리 현상을 막 하네? 행정처분? 이거 왜? 이거 왜 안 돼요? 한자 합성어인 경우에는 6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뭘 받쳐 적지 않는다? 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그 6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어떤? 곶감 같은 무슨 사리? 새빵사리. 지금 돈 없잖아요. 고시원 사는 사람들이 다 곶감 같은 새빵이잖아요. 또 간만에 놀러 갈 때 기차 탔으니까 잠깐의 숫자를 세죠. 오, 길다. 야, KTX. 오, 길다. 뭐 안 먹었던 고기도 먹고 음료수도 먹으니까 뭐 배가 부글부글해서 택강간 횟수가 나오죠. 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또 이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고기 먹어서 부글부글 생각나고요. 가난해서 새빵살인 생각나 이러지 말고. 그래서 뭐 한다? 곶감 같은 새빵살이. 찻간의 숫자, 택강간 횟수. 6개만 뭐를 적고
사이시옷을 받쳐 적고 나머지는 뭐 하지 않는다? 받쳐 적지 않는다. 뭐 어떤 경우에서만? 한자 합성어에서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치과는 사이소리 현상 맞아요, 틀려요? 못 받쳐 적을 수 없으니까 사이소리 현상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맞는데 뭐를 못 적는다? 시옷을 못 적는다. 예외적으로 적는 한자 합성어는 6개밖에 없더라. 이거. 이랬죠. 근데 모음인데 없으니까 이거 어디에서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한자 합성어에서만. 근데 더 웃긴 거는 여러분들이 그 단어가 한자인지 몰라서 못 찍겠어요. 이런 게 또 많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이 두 개가 한자인가요? 한글 아닌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뿐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거 된 소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팁은 이거 하고 나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된 소리가 되면 무식하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외우란 거 외워두시면 다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된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음체계죠. 자음체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뭐에 따라서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이었죠, 분명히. 여기는 양순, 시조, 경구, 하, 열, 하, 잘, 마, 잘, 비음이었죠. 잘 보세요. 어디 가니? 말은 비음, 그때는 유음, 비음. 이럴 때 보통 우리가 핑계대는 게 날씨가 오늘 흐리죠. 흐리다고 해줘야 돼. 흐리죠? 비도 오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비는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약간 흐린 사실이에요, 오늘. 비 왔어요? 정말요? 그래요? 서울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분명히 오는데 하나도 안 맞았는데 서울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이거는 수업하고 관계없는데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비를 내 몸을 반을 잘라서 비가 오고 비가 안 와요.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수업을 거부하겠습니다. 이제 대놓고 수업 시간에 거짓말.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가 쫙 오다가 멈추는 곳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경험했냐면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하는데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비가 쭉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비가 오니까 그럼 비 안 맞으려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비가 여기서 그쳐요. 근데 이쪽에 계속 비가 와. 되게 신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딱 나한테 와서 반으로 잘린 게 아니라 신기하니까 가서 이렇게 해서 맞는다? 안 맞는다? 아니 연구처럼 친구들도 다 같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돼요. 처음 겪어봤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게 어릴 때는 무지개 찾아가겠다고 무지개가 시작되는 곳에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 집에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빗살무늬 토기로 밥 먹습니다, 요즘에. 그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돌을 올릴 거예요. 그 후손들은 아마 고인돌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돌을 뗍니다. 그래서 뗀석기를 들고 다니면서 시장을 가세요. 그래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도. 그래서 무지개 찾아가면은 무지개가 시작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뽀뽀나 물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양수리 아시죠, 여러분들? 양수리 가면은 그게 무슨 미원이더라? 연꽃이 많아서 거기 공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쪽에 가면 비 오고 난 다음날 보면 거기서 무지개가 뜹니다. 거기서. 그래서 딱 보면 그 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가봐서 거짓말 이러는데 시작점이 반드시 있고 끝점이 있겠죠. 그게 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문제인데 거기 화미원. 화미원이랑 가면 가끔씩 비가 그친 날 무지개가 그쪽에서 뜨는 게 바로 눈앞에서 보입니다. 저 한 2번 정도 봤는데 어릴 때는 그거 찾아가서 거기 보물이 있다고 믿어서 참 순진했던 때였죠. 지금은 무지개가 시작되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러면은
너 병원 가야 되지 않니? 라는 말을 현실적으로 하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보물이 있어요 없어요?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현실과 삶의 쩌든. 그렇죠? 순수하게 삽시다. 자 갑시다. 그러면 어디 가자?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야죠. 보세요.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자꾸 하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꾸 안 하고 쉽게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냥 이 칸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된 소리가 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여기를 뭐라 그랬죠? 이 파자가 시작되는 걸 다른 말로 파열음이라 그랬죠. 같은 구자가 시작되는 건 구개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파열음의 무슨 체계? 삼중체계라는 게 있었죠. 분명히 뭐 있죠? 쌍비읍, 피읍, 쌍디귿, 티귿, 쌍기역, 키역, 쌍지읒, 치읒.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게 이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가 되려면, 된 소리가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몇 개가 필요할까요? 된 소리가 나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된 소리가 나려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에서 된 소리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외우지만 말고 된 소리 현상이 되려면 뒤에, 자 앞에와 뒤에 소리가 있을 때 뒤에 뭐가 오면 된다? 바, 다, 가, 자, 서가 와서 이게 무슨 소리로? 빠딱, 까짜, 써 이렇게 바뀌는구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뭐만 오면 된다? 다, 가, 파열음만 와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와주면 뒷소리가 뭘로 변한다? 된 소리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론적인 거를 활용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국밥이라는 게 있죠. 앞에 뭘로 끝났습니까? 기역으로 끝났죠. 뒤에 뭘로 시작했죠? 비읍으로 시작하니까 비읍이 뭘로? 빡! 된 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얘가 울림 소리가 얘가 사이 소리 현상이 안 되는 이유는 앞에가 무슨 소리니까? 안 울림 소리였기 때문에 안 된다. 안 울림 소리 공통점을 갖지 않아요.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남는 건데 외우고 선생님 이거 뭐 이렇게 백날을 외워봐야 한 달 지나면 뭐였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2달, 석 달, 넉 달 가면은 양이 많아지면서 짜증이 나는 거죠. 이건 해도 끝이 없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먼저 보시면 된 소리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대표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이어지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은 무엇으로? 된 소리로 뭐한다? 발음한다. 여러분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대표음 소리가 나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소리가 어떻게 되고요? 갑지다죠. 그런데 얘랑 만났죠. 무엇과? 얘랑 만난 거죠. 그러면 이 소리가 뭘로 바뀐다? 그래서 뭐가 된다? 갑지다가 되는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된 소리가 돼야 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또 하나 더 있는 게 보니까 이 소리는 날 수가 없어요. 그 대표는 뭘로 바뀌고? 낫 이렇게 바뀌는데 디귿과 시옷이 만났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낯설다. 설다가 아닙니다. 낯설답니다. 이제 이해돼요? 두 번째. 그러면 된 소리 첫 번째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라면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관형사형 어미 무엇? 여기는 무슨 소리? 예사소리인데 여기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왔을 때 뭐가 된다? 예사소리가 무엇으로 바뀐다? 된 소리로 바뀐다. 뭐가 온 거죠? 기본형은 하다죠. 뒤에 품사에서 좀 자세히 배웁니다. 그때 좀 자세히 할게요.
하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활용할 때 리을. 리을은 관형사용 어입니다. 관형어의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무슨 소리로 시작했죠? 예사소리죠. 발음은 할 것을인가요? 할 것을인가요? 그러니까 기억이 무슨 소리로? 것으로. 쌍기역으로 소리가 나죠.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 된 소리가 되고 있다. 관형사용 어미 뒤에 오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세 번째, 용언의 어간이 끝이 니은 미음일 때 이게 무슨, 여러분들 용언이 뭡니까? 동사와 형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 형용사는 반드시 기본형을 밝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먹다, 활용해 봅시다. 기본형을 밝히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먹고 먹으니 이거죠. 이때 변하지 않고 실질적 의미를 갖는 부분은 어간, 변하면서 의미가 없는 부분은 뭐가 된다? 어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용언의 어간 끝소리가 뭐일 때, 그러면 여기는 안 되는 거죠. 먹은 기억이니까. 이때 이 끝소리가, A의 끝소리가 뭘로 끝나고 니은 미은으로 끝나고 뒤에 뭐가 오게 되면 예사소리로 오는 어미가 된다라면 뒤에는 무슨 소리? 예사소리 어미가 온다라면 된 소리가 된다. 보세요. 신다라는 동사죠. 활용할까요? 신고, 보세요. 신고죠.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예사소리가 왔는데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 신따. 뭐가 와버리니까? 니은, 어간이 니은으로 시작했으니까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무슨 소리로 바뀐다? 된 소리로 바뀌더라. 이게 무슨 현상이다? 된 소리 현상이다. 근데요 선생님 여기서 잘 보세요. 니은이니까 울림소리잖아요. 울림소리니까 이거 사이소리 현상 아닌가요? 왜 사이소리 현상이 안 돼? 그렇죠. 합성어 아니잖아. 합성어가 아니잖아요. 합성어는 뒤에도 뭐가 있어야 돼?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된 소리, 아니 합성어에서는 반드시, 사이소리 현상은 반드시 대전제가 뭐다? 합성어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얘는 이 두 개를 합쳐야 하나의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합성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다스탠드예요? 모른다스탠드예요? 안다스탠드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또 하지 뭐. 뭐 해볼까요 이제는? 근데 요즘에는 이 더듬다가 기본형입니다. 이 단어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만 막 포스트잇으로 막 붙이는 세상이잖아요. 나도 막 이렇게 쓰면서 영어로 나도 막 이러면서 부담스러워서 어쨌든 예문이 그러니까 더듬다죠. 뭘로 끝났습니까? 기본형이 더듬다, 더듬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간의 끝이 뭘로 끝났죠? 니은. 그러면 더듬다, 더듬고, 더듬지 어때요? 발음이 자연스럽게 된 소리가 되고 있죠. 안 되면 여러분들이 발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야 더듬지 말고 이러는데요. 변태죠. 발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변태예요. 어떻게? 더듬지 마라 이래야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갑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발음해보세요. 발음하면 안기다, 신기다입니다. 와가지고 우리 애가 나한테 안겼어? 그러지 안겼어? 안 하죠? 내가 우리 조그만 애 우리 발을 신겼어? 그래요? 신겼어? 그래요? 신겼어가 틀린 겁니다. 왜? 신기다의 기본형이 뭡니까? 신다. 거기다가 기는 뭐죠? 무슨 전미사가 온 겁니까 지금? 사동전미사 또는 피동전미사가 온다라면 이때는 무슨 소리를 쓰지 않는다? 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본형에서만 되는 거예요. 사동, 피동, 전미사가 오면 뭐가 안 된다? 된 소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이건 된 소리를 합니다. 신겼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딱 째려보면서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안 했구나. 신겼지 어떻게 신겼니? 막 이러고 친구가 없어지죠. 아 근데 우리는 합격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사동피동일 때는 뭐 한다? 사동피동이 전미사가 오면 된소리를 발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번째 뭐 뒤? 한자 받침 뒤에 뭐가 되면 리을 받침 뒤에 뭐가 씌우면은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죠.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A와 B가 있는데 A가 뭘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자어 리을 받침이란 얘기입니다. 리을로 끝난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온다라면 지금 디귿, 시옷, 지읒 디귿, 시옷, 지읒이 온다라면 어떻게 발음한다? 어떻게 발음한다? 보세요. 벌써 틀렸죠? 어떻게 된다?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게 여러분들은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예문을 생각해서 외우면 돼요. 보세요. 발. 무슨 발? 여러분 잘 아는 무슨 발? 출발할 때 발입니다. 나갈 줄에다가 뭐? 어휴. 이런 학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딱 얘기해줘야지. 무슨 발? 발사발료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막말 대잔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자인데 뭘로 끝났습니까? 뒤에 뭐가 왔죠? 이렇게 해서 뭘로 시작했죠? 디귿. 그럼 발동이에요? 발동이에요? 장넘기가 발동했다 그러죠? 장넘기가 발동했다 안 하잖아요. 발동이 되는 거예요. 또 말. 일본 놈들이 우리 말을 말사한 건가요? 말싸한 건가요? 말싸한 겁니다. 왜? 한자 리을이 끝났고 그 다음에 시옷이 왔으니까 이 소리가 말살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엇일 때는 뒷소리가 무엇일 때는 보세요. 뒷소리가 디귿, 비읍, 디귿, 시옷, 지읒으로 오면은 얘는 무슨 소리가 나는데 된 소리가 나는데 만약에 뒤에 게 뭐가 온다라면 기역이라든가 무엇이 와버리면 비읍이라면 얘는 뭐가 되지 않는다? 된 소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발이에요. 굴이 있습니다. 문화재를 발굴한 건가요? 발굴한 건가요? 그렇죠. 발굴한 거죠. 뭐가 오니까 기역이 오는 바람에 뭐가 안 된다? 기역이 왔지만 된소리가 되지 않는다.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복불복이란 말 많이 들어보죠? 아니 부리잖아요. 그러면 뒤에 앞에 뭘로 끝났어요? 리을. 근데 뒷소리 뭘로 시작했죠? 비읍. 이럴 때는 뭐가 되지 않아요? 된소리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입니다 원래. 근데 이걸 막 여러분들 간주하면서 막 강하게 얘기하다가 야 복불복 막 이러잖아요. 복불복 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틀린 거예요. 그거 다 행정처분 하셔야 돼요. 공무원 되셔서 합니다. 불복입니다. 되셨죠? 자, 5번째는 살짝 별표 치실까요? 표기상에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밑줄 관형격 기능을 가진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인 경우. 자, 여기서 알아둘 건 여러분들 무엇이죠? A와 B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안에 관형격 기능이가 관형격 조사 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형격 기능 관형격 조사 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뭐가 되더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라도 뒷단어의 첫 소리가 뭐라면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어디서 많이 들었죠? 뭐가 온다라면 된 소리가 올 수 있는 조건. 바다가 뭐니가 아니라 어디 가자? 바다, 가자, 서가 온다라면 뭘로 발음이 된다? 된 소리로 발음한다. 이거는 뭐다?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문고리죠. 원래 문고리는 뭡니까? 문의 고리죠. 관용격 조사 의가 생략된 거죠, 지금. 합성어고. 문의 고리니까 발음 어떻게 된다? 문꼬리. 눈의 동자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눈동자. 그 다음에 뭐죠? 신의 바람이니까 신바람. 냉의 병이니까 냉병. 그 냉병은 이게 여성들이 좀 있는 그거니까.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나 관용격 기능을 가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리의 잔인가요? 유리로 만든 잔입니다. 유리의 잔이 아니고 유리로 만든 잔. 그게 무슨 잔이죠? 유리잔. 그러니까 유리짠이 아니라 유리잔. 발음을 정말 잘못하는 거죠. 야, 유리잔 가지고 와 그러죠. 그럼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엄마 유리잔이야. 아무거나 가지고 와 그러죠. 그래도 유리잔이야. 그러셔야 됩니다. 불의 장난이 아닙니다. 불로 하는 장난이죠. 그러니까 관용격 조사가 아니라 불로 하는 장난이니까 불장난입니다. 근데 이 희한하게 불장난은 발음이 불장난밖에 안 하더라고요. 불장난은 안 하더라고요. 열이 나는 병이 뭡니까? 열병. 열의 병이 아닙니다. 열이 나는 병. 그래서 열병입니다. 열병입니다. 방은 방인데 뭐 하는 방이죠? 그게 노래방이죠. 그 노래의 방이 아니라 노래하는 방. 그러니까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방. 빨래방은요 똑같죠. 빨래하는 방을 빨래방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빨래방 발음해 보세요. 저처럼 빨래방 이럽니다. 그게 아니라 빨래방.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돼버렸어요. 어쩌면 좋아. 자, 그러면 앞으로 잠깐 넘어오셔가지고 팁을 봅시다. 이 팁이 나중엔 또 하게 되지만 그래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사이소리 현상은 뭐가 굉장히 많냐면 예외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예외 현상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머리말, 머리빗, 머리글자, 머리소리, 머리이사, 인사말, 결의말, 반대말, 예산말, 예사소리, 농사일, 동아줄, 서울거지물, 반말짓거리, 고래기름, 콧방아 등은 뭐가? 니은 첨가나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우리 발음 한번 해볼까요? 머릿말, 머릿빛, 머리글자, 머릿소리, 머릿기사, 인사말, 결의말, 반대말, 예산말 이런 식으로 뭐가 니은 첨가 소리를 많이 내죠. 그런데 얘들은 그렇지 않아야 돼. 된소리나 니은 첨가 발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방법 없습니다. 예외 현상인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놈이 잊을만 하면 시험에 나온다라는 게 문제예요. 잊을만 하면. 그래서 제가 뭐 하라 그랬죠? 스터디 하셔야 돼요. 자꾸 문제 주셔야 돼요. OX 퀴즈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발음은 똑같이 오늘 인사말 했니?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아니 오늘은 인사말 안 했어. 그 인사말 우리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여기 들리면 참 이상한 동네라고 하겠으나 그쵸? 물론 그 다음에 보세요. 같은 머리인데 머리빵, 머리짱, 머리기름, 머리결, 머리내, 머리쏙, 머리수건, 머리돌 이거는 뭐가 됩니까? 니은 첨가라든가 된소리가 나는 겁니다. 같은 머리가 들어갔는데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들은 뭐가 된다?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위에 머리말, 머리빗, 머리글자를 외울 거냐 밑에 숫자가 적은 머리빵, 머리짱, 머리기름, 머리결 이걸 외울 거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피자집과 같은 외래어나 개나리길과 같은 길 이름에도 뭘 첨가하지 않는다? 사이소리, 사이시옷을 첨가하지 않는다. 발음은 납니다. 피자집 이런 식으로. 근데 뭘 적지 않는다?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옷을 사이소리 현상이면서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모음으로 끝났을 때 있어요. 뭐 한자 합성어만. 그렇죠. 한자 합성어만. 이게 한자 합성어가 아니죠. 피자집은 외래어죠. 얘는 쓰면 안 됩니다. 피자. 피자 몇 판까지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기승전결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몇 번까지 먹어봤어요? 두 판? 두 판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그쵸? 몇 판 정도 먹어봤어? 혼자서요? 혼자서. 뭐 친구들 뭐 50명이 갔는데 두 판 하면 이상 그지 새끼잖아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피자를 보면서 미분을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아, 수학이 왜 미분을 이렇게 좀 그거는 아니니까 혼자서 한 판 못 먹었대. 내가 왜 이 말을 했냐면 군대 있을 때 생일날 초코파이를 줍니다. 초코파이에다가 초를 꽂아가지고 우리는 초도 없고 해서 성냥을 꼭 한 번에 불 붙여요.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이걸 끄라 그래요. 안 꺼집니다. 성냥불이 이렇게 화약이기 때문에 후 불어서 안 꺼져요. 그건 맞는 거죠. 왜 생일을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때리려고? 후 해서 안 꺼지면 맞는 거예요. 다시 밑에 초코파이를 다시 올려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20살이니까 20개를 꽂아야 되는데 앞에 꽂았기 때문에 이제 꽂을 근형이 없잖아요. 그럼 그걸 밑으로 내리고 안 꽂았던 걸 위로 또 올리는 거야. 또 20개를 꽂아. 성냥을 아마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 개에서 불이 확 들어올 때 후 절대 안 꺼집니다. 태풍이 불어도 안 꺼집니다. 불어도 꺼지나? 하면 나중에는 막 이게 막 아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뒤에 끄면 안 되고 붙이자마자 꺼야 되니까 또 맞아요. 또 올려, 또 맞아. 또 올려, 또 맞아. 썩어놓은 게 안에 더러워서 진짜 엄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초코파이를 먹입니다. 다 끝나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제 구타를 했으니까 먹이는데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1분에 10개 먹어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먹어라. 막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라.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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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봤어요? 해봤는가 안 해봤는가에 따라서 나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해봤던 사람은 조금 이제 묵은지, 안 해본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겉절이. 뭔 소리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고냉지 농원 만들어지는 중 지금 10분이 종자. 그 먹으면 초코파이를 너무 배고파서 군대에 있을 때는 그걸 굉장히 많이 먹고 싶어서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먹습니다. 막혀요. 물을 안 줘, 중요한 걸. 그거만 뜨리떠 먹으라 그래. 먹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안 먹는데 초코파이를. 이런 상호를 얘기하면 안 되나? 정을 안 먹어요, 요즘에는. 정. 근데 요즘에 몽쉘 있잖아요. 통통하네. 그게 맛있더라. 그건 좀 부드럽게 넘어가서 통통한 몽쉘이라고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셔서.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발음해볼까요? 죽었다 깨도 햇님입니다. 뭐가 첨가됐습니까? 니은이 첨가됐죠? 그럼 표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틀렸죠? 왜 틀리죠? 님이 합성어가 아닙니다. 얘는 전미사입니다. 임금님, 부모님 할 때 님은 전미사입니다. 높임을 나타내는 거죠. 부모님 할 때.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데 합성어. 부모님 할 때는 높임이잖아요. 그러니 전미사가 왔어요. 근데 발음에는 뭐가 첨가돼요? 니은 첨가됐어요. 그래도 시옷을 받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합성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도 아니다. 사이소리 현상도 아니다. 됐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전세방, 기착간, 우유병, 화병, 마구간은 한자이기 때문에 뭐한다? 사이 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봅시다. 전세방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전세방, 기착간, 우유병, 화병, 마구간. 맞죠? 그런데 뭐가 아니기 때문에 6개의 예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는 것 뿐이죠?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째, 깃말, 뒷간, 방앗간, 푸주간은 어근과 전미사 사이 사이시옷을 붙인 특수한 경우이다. 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규칙이 없다라는 게 이거예요. 또 어떤 건 또 돼요. 깃발, 뒷간, 방앗간, 푸주간, 어근과 전미사 사이 사이시옷이 붙은 특수한 경우다. 사이소리 현상. 6번째, 같은 고깃배입니다. 고깃배죠. 그런데 앞에 고깃배는 뭡니까? 고기의 배. 거기 알이 나오죠. 그래서 그 맛있는 알탕이 나오는. 뒤에 고깃배는요,
선박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 뭐가 사이소리 유무에 따라서 의미가 분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고기 잡는 배는 고기 빼고요. 생선의 배는 고기 배입니다. 아, 미치고 팔딱 뛰겠죠 진짜. 7번째 뭐하자? 받아가자. 서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있는 사이시옷은 무엇으로? 디귿으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내가 같은 경우는 합성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됐으니까 표기를 앞에 모음이니까 시옷을 갖춰 적는 거죠. 그런데 이 발음도 무엇으로? 디귿이 대표음 발음이기 때문에 내가도 맞지만 무엇도 맞다? 내가도 맞다. 앞에서 미리 얘기했죠. 지금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되면 뭐가 두 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발음이 두 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걸 지금까지 얘기한 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럼 확인학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에서 표준 발음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냉병 맞아요? 관형격 조사 냉의병이었죠. 그러니까 냉병 맞습니다. 빨래방은요, 빨래를 하는 방이니까 빨래방이 아니라 빨래방. 그 다음에 불장난은요, 불의 장난이 아니라 불로 하는 장난이죠. 그래서 불장난. 유리잔은 뭐죠? 유리의 잔이 아니라 잔은 잔인데 뭘로 만든? 유리로 만든 잔이니까 유리잔.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두 번째, 다음 중 사이시옷의 쓰임이 바르지 않는 것. 이거 나오면 전부 다 전국의 공무원이 다 같이 미치는 겁니다. 왜? 예외를 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1번 사글세빵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머리기름? 맞습니다. 방앗간? 맞습니다. 뒷간? 맞습니다. 우유빛? 틀려요. 아, 맞아요. 근데 뭐는 안 돼요? 우유병은 안 됩니다. 우유병입니다. 그거는. 이건 우유빛. 그러니까 같은 우유인데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머릿돌? 맞아요. 콧방아 맞나요? 코방아입니다. 콧방아가 아니라 코방아입니다. 농사일 맞고요.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이거 예외현상까지 모르면 어차피 찍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되셨습니까? 됐고요. 그럼 잠시만 쉬었다가 문법의 이해, 형태로. 이제부터는 뭐다? 소리가 아니라 뭐가 된다? 표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어, 품사, 표기입니다. 이제 소리 하지 마세요. 쉬었다 갑시다.